2020년 2월 10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문정부 재정 쏟아붓는데도 국민 절반 경제 더 나빠졌다고 느낀다 하는 그런 설문에 대한 얘기 나와 있네요. 정권 출범 전인 3년 전과 비교해 더 나아졌다는 긍정적 인식에 비해 더 나빠졌다는 부정적 인식이 2배 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최근 들어선 복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재정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부동산 정책 등 성과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이 정부에 대한 우리의 기대 사실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게다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 살며 금매 낚아채기 강남 극한 재테크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금액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좀 계획하셨던 분들이 그 틈새 이용해서 아파트를 이제 새로 갈아타기 하시거나 내가 이제 실입주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당장 아니더라도 사놓고 뭐 2년 후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매매를 시도하시는 분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2.16 대책 후 거래 절벽에도 부동산 틈새 투자 눈길. 고가 아파트 대출을 제한한 12.16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호가가 1억에서 2억 원씩 떨어지고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는 뚝 끊겼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빙하기 속에서도 지금이야말로 기회라며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정기 때 나오는 금매를 잡기 위해 월세 살이를 감수하고 영끌해서 분양권을 매수한 후 전셋집에 들어가는 사례다. 영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극한의 재테크 현상 뒤에는 조정기 후 상승장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지금이 기회다. 내가 전세를 살면서 또는 월세를 살면서 월세 살면 집을 빨리 뺄 수 있으니까 월세로 살면서 금매가 나오면 후딱 잡아서 이거 빼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투기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많은 그 서울의 아파트들이 우리가 투기 수요로 들어가는 것보다 실수요자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한 재테크를 하면서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옮겨가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전세 대출을 제한한 12.16 대책의 허점을 이용해서 투자금을 확보한 사례도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사놓고 본인이 전세 대출받아 전세를 살고 그렇게 하면서 갈아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총선이 다가오자 이제 국가에서 약간 규제를 주택에 관한 것들 중에서 지금 여기는 분양권 상한제에 관련된 건데 약간 낮춰주는 그런 분위기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챙겨 두셔야 할 부분 중에 불법 용도 변경 건축물 이행 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기사가 있네요. 동해 펜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지자체 인상을 권고했는데 실제로 지금 최대 얼마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까지 지자체에서 그만큼을 다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까지를 다 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100% 가중된 이행 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하도록 국토부가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행 강제금은 건물의 시가 표준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시가 표준액 4억 원인 펜션을 불법 용도 변경할 경우 이행 강제금은 시가 표준액의 10%인 4천만 원이다. 국토부 권고대로 지자체가 가중치를 100% 적용하면 이행 강제금은 2배인 8천만 원이 되고 1년에 2번 부과하면 총 1억 6천만 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행 강제금을 최대치로 부과하고 이 불법 용도 변경을 좀 막아보자 하는 그런 기사가 났으니 혹시 본인의
건물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셨다면은 요거 이제 조금 체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네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재테크 유튜버들 출판계도 접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00만 뷰 스타 유튜버 천영록 부의 확장, 이게 경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튜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분은 그 자산을 또 상담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일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있고,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위, 주간 2위를 달리는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책 저자 사경인 회계사라고 하셨는데요. 베가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 지금 저한테 한번 읽고, 제가 지금 북튜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련된 이런 책들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 한번 소개해달라고 문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책을 보내주시면 해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튕기고 있었는데 그 책이 지금 주간 2위를 달리고 있는 책이었네요. 책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또 읽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있고요. 자, 지역 이야기로 대전과 세종, 도심 지역까지 소멸 위험 진입 대책 세우라는 경고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면 거기 그 지역이 이제 소멸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원도심지에도 이미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동구, 중앙, 대천, 파남, 이동, 중구, 문창, 석교, 부사동, 서구, 기성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인구가 세종 행복도시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그 바깥에 있는 모든 면이 소멸 위험 진입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조금 더 그 원도심을 살려야 되는 정책 필요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골 지역들도 같이 상생 잘 살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청주에 사시는 분들 중에 주택 소유하시고 그 주차장 없으신 분들, 지금 청주시가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이 사업은 주택 대문 담장 등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뒤 5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80% 범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자로 건축물 대장상 주차장이 없는 시민 누구나 청주시에 주차장을 이번 기회에 마련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는 오는 17일부터 시청 교통정책과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043-201-2844로 신청 접수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기회에 주차장 마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비타민 TV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